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많이 보이는 성향이 배움이라는 성향인데, 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직접 뭔가 부딪혀보고 해보고 깨닫는 게 소중하고 또 즐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엔지니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손 더럽혀져 가면서 현장에서 뭔가를 계속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공장에서도 뭐 뭔가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며칠이고 공장 그 회의실 바닥에서 잔다고 해요. 네. 바닥에서 자면서 어떤 솔루션을 같이 논의하고 시도해보고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더라고요. 그게 본인 스스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학교도 설립을 했어요. 자기 아이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일반적인 교육이 싫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선 그걸 안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도구들에 대한 공부보다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그 학교의 이름은 에드 아스트라라고 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라틴어로 별을 향하여 라는 거거든요. 뭐 그만큼 뭐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한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본인의 스페이스 X랑도 관련이 있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개인으로서 혹은 뭐 아이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람의 철학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엔지니어의 특성 혹은 관점이라는 게 이 사람의 교육관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페이스 X랑 테슬라에 처음에 투자하고 설립을 하고 할 때도 실패할 거를 거의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두 회사 다 엄청난 실패들을 많이 걸쳤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서 추락하고, 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다가 진짜 파산 직전에 성공하는 바람에 겨우 일어선 회사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히스토리를 보면 좀 비슷해요. 처음에는 로드스터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의 입장이긴 했지만 CEO 이전에 CEO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설립자들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였는데, 로드스터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 테슬라가 되게 고전했어요. 그 후속 양산형 모델을, 로드스터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었고 양산형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가 사라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 S가 나오고 모델 3가 나오고 X 나오고 하면서 또 다시 지금의 엄청난 회사가 됐죠. 이 두 회사 다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생활비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생활비를 빌릴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해요. 웃기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한때는 하는 것마다 망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거의 뭐 완전히 망할 뻔한 시기들을 거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의 배움 성향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배움이라는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났던 사례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전공한 물리학과 경영학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전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게 성향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트위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상장 주식이 트위터랑 테슬라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가 실제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약간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테슬라도 투자자로 시작했다가 CEO가 된 거고, 트위터도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지분을 늘려나가면서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철학도 스티브 잡스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고객이 어떤 제품을 좋다 혹은 마음에 든다 혹은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엔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 제품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또 좋은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를 사서 엄청난 그 야망을 살짝 맛배기만 해주고 있어요. 이걸로 내가 전 인류를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거다. 이게 단순히 그냥 메시지만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걸로 인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거다 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언급했던 그 연결성이라는 성향이 잘 드러나죠. 뭐 요거는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온 김에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랑 또 하나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게 약간 천재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초창기에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코로나 걱정하지 말아라, 바보짓이다, 출근해라, 우리 가족은 백신 안 맞는다 그랬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딱 2달 후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백신을 맞았고 한데, 유난히 이런 건강에 대해서 조차도 이걸 약간 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어떤 처방이 어울리는지 의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웬만한 주제들은 다 조금 스터디하고,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하겠죠. 엄청나게 스터디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스티브 잡스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 또라이입니다. 어찌됐든 신봉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한번 좀 오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또 이 CEO의 성향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